네, 안녕하세요. MKTV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때 말한 것처럼 1편에서 말한 것처럼 그 로우 푸드 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사실 이렇게 어떻게 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이거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뭐 궁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다시 이제 포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탄수화물 이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장에서 잘 흡수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발효돼서 어떻게 장이 이렇게 장이 커지거나 또한 수분이 축적이 돼가지고 또한 가스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어떠한 장 속에서 불편감을 이제 주는 게 이제 포드맵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장에서 살아서 이제 발효되는 게 이제 올리고당 또 이당류 단당류 폴리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드맵 같은 경우는 F 그 다음에 O D A M A P인데 뭐 A는 여기서 사실 상관없고 F는 이제 fermentatable 발효당인 거고 그다음에 O 같은 경우는 올리고라고 많이 들어봤을 건데 올리고당이고 그다음에 D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당류 모노니까 단당류인 거고 P 같은 경우는 폴리니까 여러 개니까 당 알코올 이게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사실은 뭐 프로락틴 제품에는 뭐 잡곡이나 뭐 호밀이나 보리 같은 것들이 있고 뭐 과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과일 주스나 뭐 콜라 뭐 탄산음료 같은 데 있는 거고 유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실 유제품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당 알코올 같은 경우 특이하게 무슨 톨이라고 이제 우리가 끝나는 거 잘리톨 뭐 만리톨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포드맵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긴 했었는데 조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실정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일단은 뭐 보면은 이제 정말 과당이 많은 것 중에서는 일단은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정말 과당이 많고 과일류고 그다음에 무화과 같은 경우도 사실 과당이 많아서 사실 되게 놀랐는데 그다음에 뭐 사실 이렇게 뭐 정확하게 뭐 젖당이라던가 그다음에 당 알코올 어 프락 그 그 프락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건 사실 의미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런 걸 다 뭉뚱그려서 말을 하면은 복숭아도 사실 많고 그다음에 감도 되게 많고 요즘에 감 많이 먹는데 연유라던가 살구 뭐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가려야 되는지 많이 이렇게 어쨌든 좀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외국 음식 것들은 이제 외국 자료에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삼성병원에서는 이 로우 푸드의 식품에 대해서 이게 잘 그림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래도 갖고 왔는데 일단은 뭐 바나나라던가 블루베리 그다음에 포도, 키위, 멜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뭐 바나나는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키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걸 좀 더 이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게 많이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았던 거 정말 이 것들은 되게 좋구나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좋다고 느꼈으니까 토마토도 뭐 슈퍼푸드 중에 하나니까 근데 또 이제 완두콩 되게 단백질 중에서 두부 특히 우리 두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거고 쌀밥이라던가 감자 쌀국수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는데 쌀국수는 지금 사실은 베트남에서 그 감독님이 되게 열심히 해서 뭐 이미지가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감자는 사실은 쌀에 좋은 대용식품이기 때문에 감자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지, 뭐 호박, 시금치, 뭐 당근 같은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좋게 느껴지는 메이플 시럽 같은 것들이 이제 로우 포드맵이고 이제 하이 이제 포드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커피나 뭐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잡곡류, 보리라던가 호밀 같은 거. 보리 같은 경우는 사실 보리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스가 많이 차서 방구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호밀 같은 경우도 아무리 호밀빵이지만 브레드니까 빵이니까 피해야 될 것 같고, 특이한 거는 여기서 완두콩은 사실 좋은데, 아까 로우 푸드맵인데 강낭콩이라던가 구운콩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푸드맵이라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요플레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피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과도 사실 당이 많아서 피해야 되는 거, 그다음 배, 복숭아 이런 것들도, 마린 과일 통조림, 그다음에 말린 과일 같은 것들. 또 특이한 거는 양배추. 양배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위에 좋다고 많이 알려긴 했는데 가스를 유발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좀 피해줘야 되는 거고, 왜냐면 가스를 유발하면 어쨌든 장에서 가스를 유발하는 거니까. 또 특이한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것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 브로콜리도 사실 좋은 음식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과민성 대장균 과민성 대장균 증후군을 같은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는 브로콜리도 좀 피해야 되고, 특이한 거는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는 또 사실 저도 이제 이러한 증상 때문에 아스파라거스가 좋다고 어디 블로그에서 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그래도 공신력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스파라거스도 이제 좀 피해야 되는 식품으로 이제 분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것 같고, 채소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 마늘, 양파, 브로콜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이 푸드맵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기억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푸드맵에 대한 식품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 이제 3편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지만 직접 이제 그 마트에 가서 어떤 것들이 로우 포드맵이고 어떤 것들이 이제 하이 포드맵인지 직접 이제 가면서 촬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3편에서는 직접 마트에 가서 그런 음식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이제 체크를 해서 좀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